안녕하세요. 애들레이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험하고 더럽고 비겁한 세상 험나게 살아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험나게 살아보기 위해선 험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 방면에서 현재 법무장관 조국을 능가할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조국 무작정 따라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돈과 회사돈 합법적으로 빼내기.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소유한 운동학원에 대한 의혹들이 엄청나죠. 도표를 보면 무슨 프로그래밍 플로 차트 보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재단은 기업처럼 회사돈과 개인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라도 회사돈 마음대로 쓰면 감옥 가듯이 재단 이사장도 재단돈 마음대로 쓰면 감옥 갑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아갈 때의 이야기이죠. 조국은 부모가 죽으면서 남긴 채무 수십억 대는 채무의 연대 책임을 피하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몇십억만 갖고 채무는 탕감해 버렸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모가 물려준 빚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조국 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빚은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기억해야 할 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가 빚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자식들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조국이 부모의 빚을 승계하지 않은 건 뭐 이상할 게 없지요. 그런데 조국은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자신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을 대상으로 51억 원의 채무 반환 소송을 냅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내는 변론을 포기하고 패소해버리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재단은 51억 원을 조국 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면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단 돈이 조국 가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한국엔 수많은 사립재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단 이사장들 어떻게 재단돈 좀 써볼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 이참에 그냥 조국 가족이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국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고 차기 대통령 후보이니까 그대로 잘만 따라 하시면 절대로 문제될 일이 없겠지요. 조국 가족의 재단돈 빼내기 방법은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식들에게 상속세 안 내고 돈을 물려주고 싶으면 자식들로 하여금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본인은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됩니다. 이 방법은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고 싶으면 상대에게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본인은 그냥 패소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국 가족의 재단돈 빼내기가 합법적인 걸로 결론이 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속세, 등력세, 기업가 재단의 배임죄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좋은 국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로 대박 내기. 얼마 전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가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채 만기가 확정되는 사례가 처음 나왔죠. 원래 이름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면 사기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파는 파생 상품이라는 게 주식 투자랑 비슷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 잃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면 생각이란 걸 해야 하는 거죠. 누가 권하는 투자가 절대로 좋은 투자일 수가 없어요. 좋은 투자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지 남에게 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하고 싶으면 조국 가족들이 몰래 몰래 하는 이런 펀드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조국은 민정수석되자마자 수십억을 코린코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펀드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수억을 투자받고 이 중소기업은 정부가 하는 온갖 공공사업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요. 따라서 앞으로 펀드를 하고 싶으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펀드를
무작정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절대 부도 날 수도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 같은 눈먼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패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 조국이 투자한 펀드가 합법으로 결론 나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개인 펀드를 시작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 돈 빼서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펀드에 몰빵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조국의 펀드가 합법적인 걸로 결론이 나면 조국은 대한민국 최초로 고위공직자가 주도하는 공직자 주도 펀드의 최초 운영자로 교과서에 실리겠죠. 두 번째, 시험만 치고 외고, 스카이대, 의과대학원 진학하기. 조국 딸은 2007년 기국자 전형으로 그 어렵다던 한영 외고를 시험도 안 보고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고교 생활 중 부모님과 친한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잠깐 하고는 의학 논문에 제1저자 이름을 올립니다.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대학원생들과 박사과정생들은 교수 추천받은 고등학생이 인턴 며칠 하고는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못한다네요. 그들 말로는 교수한테 찍히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네요.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비겁하고 졸렬하기 때문이죠. 대상은 갑질 당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질 당하는 놈들이 갑질하는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신이 받을 조그마한 불이익이 무서워서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죠. 대학 총장은 준 적이 없다는 대학 총장상도 척 만들어내고 방구석에서 부모들이 하는 사업에 인터넷도 참석하죠. 이렇게 부모가 만들어준 이런저런 스펙을 이용해서 시험 안 치고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딸이 제1저자로 올라간 논문은 허위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논문 승인이 취소되어 버렸고, 대학 총장상은 해당 대학 총장은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검찰은 위조가 확실하다고 하고 있죠. 조국 딸이 했다던 수많은 인턴 과정은 대부분 집에 앉아서 한 걸로 판명됐죠. 만일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짜 논문 만들어서 제1저자라고 이름 올리고 대학 총장상 위조하고 인터넷 방구석에서 하면서 온갖 사회봉사 활동 했다고 수시 입학 서류에 기재하고 입학하면 그냥 땡이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국 딸은 되고 나는 안 되냐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조국 딸은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에 무시험으로 입학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험 치지 않고 의대에 진학한 거죠. 만일 조국 딸의 의과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조국 딸이 한 것처럼 각종 스펙 이리저리 위조해서 의대에 입학하고 나중에 서류 원본 달라고 하면 조국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잊어버렸다고 하세요. 네 번째, 유급하면서도 제적 안 나오고 장학금 받기. 의대는 입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제적당하지 않고 졸업을 해야 일반의라도 할 텐데 조국 딸처럼 도저히 학점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산대 의대에서는 2번 유급하면 제적인데 조국 딸이 2번 유급하니까 3번 유급하면 제적이라고 학칙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조국 딸에게 유일하게 F 학점을 2차례 준 부학장은 학기 중 갑자기 해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번이나 유급한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지불한 교수는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죠. 이쯤 되면 부산의대는 대학이라기보다는 거의 마피아 소굴 같은 곳이죠. 혹시라도 의대 공부하다가 학점 안 나와서 유급당할까 걱정이 되시면 당당하게 학점 나쁘게 준 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장학금도 요청하세요. 이게 미친나 하면은 조국 딸은 되고 나는 안 되냐고 우기시면 됩니다. 분위기 보아하니까 조국 딸은 의대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가 될 듯 해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조국 딸이 마스크 끼고 수술실에 들어오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겠죠. 첫 번째, 아들 군대 안 보내기. 대한민국 남성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가는 겁니다. 전 군대에 다시 갈 바엔 교도소에 간다의 한표입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고 수천 명이 다쳐서 병신되는 게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휴가라도 나와서 군복 입고 지하철 타면 군발이 냄새난다고 의자들이 슬슬 피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독방에서 맨손 헬스로 식스팩 만들고 몸짱되고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라는 책을 낸 사람도 있죠. 장담컨대 교도소가 군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조국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미국에서 원정 출산해서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해버립니다. 조국 아들은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도 국적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입양은 요리조리 연기하면서 피하고 있죠.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조국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 국적으로 남아 있어야 각종 이권에 참여하기가 편하겠죠. 조국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문재인과 조국의 노예가 되어서 어떠한 진실이나 상식을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죠. 예전에 세계 종말이 오네 하면서 전 재산을 교회 목사한테 갖다 바치면서 종말론을 외치던 광신도들과 비슷하죠.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목사는 왜 재산을 모으는지 한 번만 합리적 질문을 해보면 목사가 사기꾼인지 정신병자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미 미쳐버린 그 사람들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여자분들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사귀자고 하면 왜 이런 남자가 나와 사귀려고 할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만 해보시면 사기꾼에게 낚여서 인생 조질 일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조국 가족들이 한 이 모든 것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 난다면 합법의 정의는 문재인과 조국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다미성교의 광신도들처럼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들이죠.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들을 중도라고 칭하면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소처럼 묵묵히 밥만 쳐 드시면서 살아가는 소새끼 같은 계층입니다. 본인들은 묵묵히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조국 가족들 같은 기생충들을 그냥 남겨두면 그 기생충 언젠가는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아들, 딸들이 처먹고 뒤지는 수가 있어요. 자신이 세상을 무시하는 순간 세상도 자신을 무시합니다. 문재인과 조국 같은 썩은 좌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썩은 세상에서 그들도 같이 썩어가게 됩니다. 소처럼 묵묵히 밥만 처먹으면서 살아가는 계층들은 그나마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밥도 못 처먹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를 감옥에 쳐넣은 윤석열이 부디 동일한 잣대로 조국을 감옥에 쳐넣을지 말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좋아하신 게 있다면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서 하루하루를 길게 살 수 있다는 것 뿐이죠. 다음 대선 2022년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소들이 밥만 처먹으면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똥을 묻히면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외국 우파 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저지를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은 저질이 될 필요가 없다는 참 고상하고 속편한 놈들도 있죠.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똥을 치워야 하는데 내 손에 똥을 묻히기는 싫고 누군가 시켜서 똥을 치우겠다는 심보이지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똥은 절대 치워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지독하게 비열한 이 정부에 맞서면 이 정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재인을 안 봐도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